자,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이거 최근이야. 2025년 5월입니다. 한국인 일반 병사가 중국 간첩 브로커에게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이거 사실이래. 자, 저번 시간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 표?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들이 연령별로 몇 명이 지금 체류 중이냐, 이제 그겁니다. 표가 보면은 이제 중장년층 아래 이제 60세 이상부터 50에서 59세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가면 갈수록 지금 근데 50대 60세 이상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그죠? 체류가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지금 이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족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지만 조선족이 아니라서 이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야?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조선족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나 아빠 한쪽이 조선족이고 한쪽은 또 한국 사람이거나 뭐 그래. 뭐 원정 출산을 했든 뭐 했든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이 아니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 한국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잡히는데, 물론 이 사람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이 한국인을 백인, 흑인, 뭐 어떤 특정 뭐 조선족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나 봐. 차별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진 않던데, 요거를 토대로 아마 지금 간다요 또래보다 몇 살 어린 20대 초반 중반 아니면 10대 후반 그 세대는 이 40에서 49세의 자녀들이겠죠. 아니면 좀 늦둥이면 50에서 59세거나 뭐 30에서 39세거나 뭐 요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겠어요. 자녀들이 전부 다 지금 한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 연령의 인구 체류 인구수를 보고서 와 저렇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꽤 있는 거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긴 한데, 자,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은 한 명은 조선족이야. 최소한 둘 다 조선족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조선족이고 한국에 귀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한 명은 엄마가 보통 조선족인 경우가 많대요. 아빠가 조선족이라기보다도 한국 여자가 조선족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나 봐요. 근데 한국 남자분들 중에 장가를 좀 늦게 가시거나 못 가신 분들 중에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족 그 젊은 여자분이나 뜻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꽤 그렇게 결혼한 자녀는 이제 한국인으로 된단 말이야. 대부분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 또 간다소설. 오랜만에 간다소설. 부모님 한 명이 조선족이고 한 명은 한국인이에요. 국적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난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 되길 원해. 근데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중국이 많아. 중뽕이 많고 중국 편을 자꾸 들어. 그러면 한국인이 되기 힘들지 당연히. 자, 그러한 조선족 자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거를 오늘 간다소설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자, 한국에 태어났어. 엄마가 조선족이야. 자, 근데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러 중국도 놀러 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놀러 올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살짝 중국인들도 어릴 때부터 좀 교류가 있었겠죠. 아예 없지는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을 욕하고 초등학생들도 조선족을 막 장난으로 욕하고 너 조선족 같아 이러면서 놀리고, 내가 조선족이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조선족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 왜? 밝히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안 밝히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조선족들은 본인이 조선족인 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국적이잖아. 그래서 조선족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본인의 가족 중에 엄마가 조선족이라는 거를 감추고 살아간다. 자, 근데 한편으로 열도 받겠죠. 조선족을 욕을 할 때마다 엄마 욕을 하는 느낌이 들겠지.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같다 이러면은 내가 욕먹는 것 같잖아요. 똑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간다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고 웬만하면은 얘네가 한국 사회에 동화가 되길 바라는데 동화를 못하게끔 한국 사회도 막는 게 있어요. 막으면은 얘네가 친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솔직한 얘기로 중국을 동경하고 난 중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더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분리감을 느끼고 나는 한국 사회에 섞일 수 없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한국의 동화가 안 되겠지. 그거를 사실은 한국에서도 조장하는 게 있어.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이런 이제 상황에서 컸겠죠 얘네가. 근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한번 2008 베이징 올림픽 전과 후로 나뉘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한국에 대한 국뽕이 치사량이란 말이야.
국뽕이 막 기가 막힌 거야 막. 중국인들도 이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게다가 누가 집권했어? 2013년도부터 시진핑이 집권했잖아. 그 인간 뭐 했어요? 국민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그 왜곡된 애국심을 가지면서 미친 듯이 막 국가에 충성하고 막 이런 국뽕을 막 했단 말이야,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지금 어마무시한 그 국뽕이 있어요. 실제로 막 마철루도 막 올라가고 막 대도시화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은 껍데기가 막 서울 갖고 껍데기로 강남 한복판처럼 막 빌딩 어마무시하고 그게 꼭 그 나라의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어마무시한 빌딩촌에 있고 막 이러면은 막 와 뭔가 세련돼 보이고 발전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뽕에 차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이 조선족 2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는 거야. 엄마 아빠가 1970년대생이라고 치자고요. 자녀가 뭐 00년대생이겠죠? 가정하에 얘기할게요. 근데 얘네가 학교에서 그냥 숨 죽이고 사는 애들은 한국인인 척하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에 적응한단 말이 뭐냐면은 엄마가 조선족이라는 걸 감추고 쉬쉬하면서 조용히 이제 있는 거지. 참는 거, 열받는 거를. 이런 애들은 이제 적응을 겉으로 볼 때는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나라 가던 한국인은 어디든 간에 좀 피꺼솥이 있잖아, 피꺼솥. 참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 참지 않는다. 요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가 뭔데 이 야, 우리 엄마를 욕하냐 하면서 이제 싸울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때도 뭐 이런 상황이 있겠지. 얘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얘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는 2010년 초반일 거란 말이야, 그쵸? 2010년 초반쯤에 한창 우리나라 뭐가 유행이었어요? HSK 한창 중국어 자격증이 유행이었어. 우리나라도 중국이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고 201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고도 성장기에 뭐 중국의 미래 경제적인 성장이 있고 그러니까 전망이 괜찮을 거라 그래가지고 스펙용이든 뭐든 간에 저 중국어 자격증을 많이 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국 부모, 조선족 부모들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거지. 얘네를 조선족으로 중국인으로서 키워야겠다가 아니고 조선족 부모가 얘를 한국에서 낳은 거는 한국이 더 좋으니까 낳은 거란 말이야. 얘를 중국인으로 키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인으로 자라길 원하나 한편 중국의 시장이 점점 커지니 중국 관련된 거를 얘가 좀 중국어도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치 학교에서 또 쳐 싸웠어. 애가 막 조선족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중고등학교를 중국으로 차라리 보내자, 겸사겸사. 그런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마침 이제 엄마가 또 중국말을 할 줄 알고 중국에 또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조선족이면은.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제 중국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중고등학교를.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얘가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게 할 거기 때문에 얘네가 한국에 와서는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중국에서 나오든 뭐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든 간에 군대는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저 정도면 동화되기가 힘들어, 내가 볼 때. 이미 초중고에서 내가 조선족이라는 정체성과 우리 엄마가 조선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힘든 그 환경, 이거는 물론 한국도 사실 만들어낸 게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환경에서 애가 적응을 못해서 중국도 갔다고 그랬으면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거는 사실 얘네들 스스로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한국에게도 있고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야, 지금. 요런 게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지들도 동화 안 되면서 동포로서 취급해달라는 게 뭔 심보냐,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얘네가 동화가 안 되는 것도 한국에서도 일조하는 게 있는 것도 알기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얘네가 동화가 되던 안 되던 그게 우리나라의 이득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화 정책이 맞아. 지금 한국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베트남 혼혈 많아요. 태국 혼혈 많습니다. 지방 내려가면 바글바글해요.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오히려 어떤 지방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 워낙 많아서 토종 한국인을 왕따시키는 경우도 생긴대요. 쟤는 피부색이 왜 저래? 이러면서 애초에 다수가 소수를 왕따시키고 다수가 소수를 잡고 이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또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정신 차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문화는 필연적이야. 지금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지금 섞여 살아야 되는 건 대한민국에서 이제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들을 그렇다고 내쫓을 거야. 이제 와서 외국인 노동자 필요하고 그들이 이미 귀화가 됐고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내쫓자?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인구는 줄어들고 이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거야? 대책도 없이 지금 헛소리들 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와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거든 말든 간에 얘네들이 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지금 한국 사회가. 안타깝게도.
섞여서 살 수 있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선택권이 없어 한국은. 자꾸 착각들을 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조선족과 관련되어 있는 본인의 어떤 그 엄마 아빠 중에 조선족 한 명이 있다라던가 이런 거를 숨죽이고 살아가는 애들은 어떻게든 한국 사회에서 쥐 죽은 듯이 숨기면서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애지잖아 니네가.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우리 엄마 한 명이 조선족이라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개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걔네가.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같으니까 얘네가 한국에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제 조선족 취급이 별로 안 좋잖아 한국에서. 그 꼴을 몇몇 겪은 조선족 2세들은 이제 한국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거야. 얘네의 부모 세대들도 그게 불만이 있겠지. 근데 그들은 생존이 달려 있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적응을 해야 된다,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게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귀화를 하거나 그러면서 버티고 있을 거고. 근데 2세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불만이. 근데 이런 애들이 중국에 갔다 왔어. 중국에서 학교를 나왔어. 근데 중국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마천루가 개쩔고 막 대도시화되고 막 그러면서 한국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다 중국이 잘 나가고 있다에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거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볼 때 어쩌다 보니. 넌 중국인이야라고 누가 세뇌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본인의 정체성이 한국인으로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멍청한 짓이라니까 이게. 얘네를 동화시키면 이득 보고 마는 건데 뭐 하려고 더 떨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졌어 얘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는 거야. 국적이 한국이니까 군대는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념의 상태에서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내 얘기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좀 젊으세요. 96인가 97이신데 이제 저랑 이제 하루는 이제 만나가지고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대표님 그거 아세요? 그거 왜요? 그랬더니 저희 동기 중에 조선족이 있었대. 그래요? 조선족들도 군대 가?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야. 엄마 한쪽이 조선족이고 뭐 아들 이제 한국 국적이라고 온 거야.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중국에 대해서 너는 그러면 조선족인데 한국에 동화돼서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가니까 중국이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냐? 그랬는데 중국인이더래. 중국이 잘 되길 원하고 미국도 잘못이 있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 이 말이야.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전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조선족들 중에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은 저런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숨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저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 다만 정치병 걸린 분들처럼 가슴 한켠에 이제 열정이 불타고 누군가와 맞다이 까서라도 내가 이겨보고 나의 이념이 맞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싶은 그런 스타일들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조선족 2세들은 이제 맞다이를 까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복잡한 상황이 있어.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이거 최근이야. 2025년 5월입니다. 2025년 5월에 한국인 일반 병사가 중국 간첩 브로커에게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이거 사실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얘기했지. 중국 간첩 브로커라고 했어요. 이 브로커가 뭐냐면은 얘 중국인이야, 중국인. 이 중국인이 얘도 간첩이지.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은 중국의 군 정보기관이 있는데 얘네가 저 중국인 브로커, 한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와라라는 어떤 그런 거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저 중국인 브로커도 간첩인지 아니면은 브로커 역할만 한 거지. 물론 브로커도 간첩인데 결국에 그것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얘가 이제 그 지령을 받고 돈을 받고 이제 이 짓을 한 거지. 저 기밀을 빼오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을 한 거야. 이 한국 내부의 군사 기밀을 어떻게 빼올까 하면서 고민을 했겠지. 근데 조선족 2세 중에 아까 말한 그 케이스야. 중국에도 이제 커뮤니티가 있다며요. 그 중국 커뮤니티에 한국 군복을 입은 거를 나 군대 간다 하면서 올린 애가 있었나 봐. 한국 군복 입고서 중국 커뮤나 뭐 한국 커뮤나 뭐 SNS에 올리는 거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중국 커뮤에 올린 거지. 나는 조선족 2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군대 간다 한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올렸나 봐. 올렸는데 얘가 글 쓴 거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봤겠지. 여러 가지 딱 견적을 보니까 얘가 한국에 별로 좋은 감정이 없구나. 이거를 저 브로커가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한테 접근을 한 거야. 돈 주겠다. 요런 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의 기무사, 지금 현재 방첩사죠. 방첩사가 등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대번에 잡혀. 얘가 이제 정보를 빼낸다. 한미연합훈련 연습하는 거 관련해서 기밀이긴 한데 뭐 엄청난 기밀은 또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연습과 관련된 기밀을 몇 개를 빼서 그 사람한테 줬나 봐요. 야, 저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저 짓을 할 수가 있어? 방첩사가 등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금방 잡아 저거. 병사 일개 병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해 겁도 없이. 잡혔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알리페이를 통해서 알리페이는 또 뭐야? 알리페이를 통해서 88,000 위안을 받았대. 얼마 받지도 않았어. 이게 한 1,700만 원이 1,700만 원. 아니 1,700만 원 벌라고 저 짓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감당도 안 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 내 얘기는. 무슨 1,700 가지고 저런 모가지를 걸고 앉아있어? 인생 망했어 쟤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취업도 못해 쟤는. 이제 빨리 중국 가야 돼 그냥 내가 볼 때. 한국에서 못 살아가. 그래서 나도 이게 걱정스럽더라고. 지금 한국인 국적을 갖게 된 조선족들이 있어요. 그죠? 얘네가 근데 한국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근데 또 군대는 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런 일들이 실제로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감히 어떻게 기밀을 저렇게 빼낼 수가 있어? 아무튼 한국 방첩사가 이제 저런 애들 또 잘 잡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바로 잡았더라고. 몇 달도 안 걸려서. 그리고 얘를 잡기 전에 이미 방첩사가 얘가 무슨 짓 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미 진작부터. 다만 저 중국인 브로커 얘가 중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봐. 얘가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대. 그때 바로 잡았대. 저 한국인 병사가 뭔 짓거리 하는지는 이미 진작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로커가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한국에 들어왔더라고. 얘를 잡으면서 이제 얘를 잡으려고 이제 조금 시간을 끄는 것 같던데. 이게 방첩사, 이게 국정원이고 정보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내 얘기했지. 기무사, 방첩사, 국정원이 일 잘하게 좀 입 좀 닫고 있으라고. 가만히. 뭐니 씨. 나라가 장악되니만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일 처리 잘하는데 나대가지고 그냥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걱정스럽잖아. 조선족 2세들도 한국 국적 주지 마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조선족만 똑대가지고 이제 안 주겠다. 그게 생각보다 외교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발생돼요. 트집을 잡혀가지고 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중국이랑 쌩까도 상관없다. 보통 이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진짜 골빈 소리지 저게. 저게 아무리 중국과의 뭐 경상수지가 적자다 흑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적자일 때도 있고 그런데 적자일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수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인 거고 흑자여야만 얘네들이랑만 무역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적자일 때는 얘네들한테 우리가 팔는 거는 별로 없는데 얘네들 물건이 워낙 싸서 얘네들 물건은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와야 돼. 그럴 때도 경상수지 적자인 거야. 그러니까 다 적자일 땐 이유가 있는데 적자니까 쌩까도 된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개무식한 소리거든. 트럼프식이야 그게. 트럼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는데 그 사람도. 아무튼 첫 단추부터가 저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조선족은 주지 마라.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어떤 나라든 간에 무역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특정 나라와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로 당연히 흘러갑니다. 이게 생각의 흐름이 첫 단추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만 빼놓고 뭐 중국인만 차별해서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분명히 이번에서 트러블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상식적인 흐름이야. 나도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막 펑펑 국적 주고 펑펑 뭐 들어오게 비자 뿌리고 뭐 무비자 입국하고 저도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그게. 다만 이게 2번부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어. 이게 복잡하단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그럼 조선족들은 군대 보내지 말자. 내가 장담하는데 에이씨 한국 국적 받았는데 개들이 지들만 군대 안 가고 이 씨들 분명히 또 그 이래도 지 저래도 요래도 내가 장담할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또 이게 복잡한 문제야. 또 요새 또 간첩죄 얘기가 많죠. 간첩죄.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간첩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밀이나 우리나라에서 간첩질을 하거나 이런 애들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이 간첩죄가 조금 세요. 가중처벌이 있어가지고 센데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야. 군형법. 군형법은 세. 일반 법보다 세요. 근데 이 간첩죄에 적국이라고 적혀있어. 적국의 간첩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적국이 사실상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없어서 이거를 이제 보수 정당이랑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외국. 모든 외국. 적국이 북한밖에 없으니까 모든 외국의 그 국가의 간첩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끔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켰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트집을 잡는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멀쩡한 사람들 간첩으로 쳐넣을 거 아니야 니네. 이거를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이거를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제 좀 공격할 거리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거를 써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통과를 안 시켜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어.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저 간첩법 말고도 이미 우리나라에 그 간첩질을 한 애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군사기밀보호법이랑 그리고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산업기밀보호법이라고 있어요. 얘네는 간첩법 외야 일반 형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법들이 있어요. 이게 군형법이 아니잖아. 이게 이미 저게 있으니까 굳이 간첩법이라는 군형법을 외국으로 바꿀 이유가 있느냐. 왜냐면 여기는 외국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는 외국으로 되어 있어요. 외국의 어떤 그 국가나 단체에게 군사기밀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이야. 외국의 어떤 국가에게 산업기밀을 보냈다. 그럼 처벌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이거를 군형법으로 하냐 마냐에 대한 좀 법적인 논쟁이 있나 봐요. 단순한 게 아니래. 저 군사기밀과 산업기밀에 대해서 이걸 군법으로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나 봐. 물론 이제 저희가 법조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함부로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충돌하는 게 있나 봐요. 다만 내가 볼 때 약해. 간다이거 볼 때도 이게 둘 다 처벌이 좀 약해. 그러니까 군형법이 처벌이 더 세니까 군형법으로 넣어야 돼 이런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처벌이 약하면 이걸 세게 하면 돼요. 그게 뭔 소리야. 군형법으로 하면서 처벌이 세니까 그 군형법으로 넣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약하면 이걸 세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가타부터 쓰잘데기 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 얘기는. 이걸 올리면 되는데 이걸 안 올리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이거를 법 개정을 하는 주체는 입법, 법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만드는 입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입법부가 어디예요? 삼권분립 우리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때 배웠어. 삼권분립의 입법부가 어디야? 국회야. 일을 쳐 안 해. 일을 지금 이 논의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거에 대해서 할 거면은 일을 쳐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잖아요. 항상 이런 게 있어. 의석수가 많다. 그럼 책임을 져야 돼. 이거는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마찬가지야.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국회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처리를 안 한 게 많다. 근데 정족수가 돼.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정족수도 되는데도 처리가 안 된 게 많다. 그럼 얘네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야.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족수가 되는데 다른 정당하고 합하면은 조국혁신당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기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누설했으면 3년 이상입니다. 왜? 그거 있죠.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징역. 형법을 보면은 몇 년 이상 징역이 있고 몇 년 이하 징역이 있어요. 이 이상과 이하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이란 얘기는 일단 3년 때리고 본다는 거야. 최소 3년 때리고 본다는 겁니다. 이거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 및 수집 후 누설도 1년 이상입니다.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10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수집만 한 상태에서 잡혔다. 그럼 10년 이하 때린다는 거야. 근데 수집한 다음에 누설까지 처했다. 그럼 1년 이상이 됩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10년 이하가 더 세 보이고 1년 이상은 약해 보이지만 이거는 몇 년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야. 누설을 누구한테 했냐는 거지. 그리고 누설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나라라는 국가의 정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해가 왔느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10년 이하니까 이게 더 세 보이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런 것도 또 보셔야 돼. 자, 근데 이게 국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외국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짓을 했다 그러면 50% 플러스야. 예를 들어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 후 누설을 얘가 해서 20년을 받았어. 근데 만약에 외국의 국가에게 했어. 그럼 10년 플러스인 거야. 30년이야. 뭔 말인지 되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현재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최소 3년, 최소 1년 좀 야가다. 그러면 이거 뭐 최소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3년 이상이랑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우리나라가 법정 최대 역량이 30년이에요. 근데 가중처벌까지 포함하면은 처벌 그 최대 역량이 5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50년까지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 요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무기징역도 좀 때려야 된다. 사형도 때려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끼리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현재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너무나 치명적인 짓거리를 했으면은 보통 이렇게까지 안 나오긴 하는데요. 나올 수도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뭔 말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30년 50년 안 받는데 받을 여지가 남아있는 건 있다는 거지 현재도. 이렇게 받을진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 영상 4개 올라갔어요. 그쵸? 뭐 올라갔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4개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조선족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적자에 대해서, 조선족 2세 문제와 간첩법에 대해서 요 4개를 올렸는데요. 간다요 채널이 만약에 중국을 옹호하고 빨아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남의 말을 단 1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하겠다라고 그런 마인드야. 그건 능지 이슈도 아니야. 내가 볼 때. 능지나 갈통짓도 아니야.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싸업새야, 싸업새. 아무튼 이번에 1, 2, 3, 4번에 해당하는 저 4가지의 영상을 올린 의도는 알면서 자, 그리고 비판할 때 하더라도 알면서 비판하자. 그리고 너무 과하게 공포감을 조장해가지고 국민들 선동해서 정치적인 이익,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제 1, 2, 3, 4번에 해당하는 영상 4개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만하면 안 돼. 뭐 간다요가 오만하다 그러는 분들 보면은 꼭 내 주장에 그냥 동의 안 하고 개치 고 싶은 사람들이야. 나는 항상 거의 대부분 간피셜로 추정하는 건 간피셜이라고 하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지 학자분들이 인용할 땐 인용했다고 얘기하고 난 그러면서 얘기해 왔어. 내가 잘났고 나만 잘났고 내 말만 옳다. 내 말만 옳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은 뭐를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것조차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너무 과한 공포심. 물론 내가 왜 싫어하는지 알아. 나도 한국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걔네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동반이다. 저기 단미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에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다 재영인 수리성 크로스컵 정선촌놈 시우필 신보섭 ANNSB 러블리 20 정연리 한명쾌 업스 칠레 도도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